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는 최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온 뒤 시청자분을 뵙는 건 처음인데요. 오늘 처음인 만큼 더 좋은 말씀 드리고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보통 진료실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여쭤봐 주시는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 봤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협착증이라고 듣고 왔어요."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협착증에 대한 이제 정의라든지 진단, 총정리를 하면서 "요추관 협착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또 시작 전에 제가 모형으로 간략하게 이제 척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척추 이제 오늘은 주로 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허리뼈는 1 번부터 5 번까지 5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몸통, 척추체인데 몸통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드립니다. 몸통과 몸통 사이에 이제 디스크, 추간판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후궁과 이제 극돌기뼈, 횡돌기뼈들이 있고 안쪽으로 이제 신경관, 신경줄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신경줄기가 각 뼈와 뼈 사이에 추간공이라는 구멍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요걸 일단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이란 뭐냐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모형에서 가운데 지나가는 신경관이 어떤 이유에서든 좁아지면 그걸 협착증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좁아지는 원인은 다양한데 제가 그림 보시면 이제 앞쪽 요 모형과 같이 디스크 앞쪽 이게 배 쪽에 있는 디스크 쪽이고 요쪽이 뒤쪽입니다. 요쪽을 보통 좌측으로 칭하는데요. 앞쪽에서 디스크가 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눌리는 게 보통 1번 디스크 퇴행성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양쪽에 보시면 요 검은색 V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게 황색 인대라 그래서 뒤쪽에 있는 뼈에 얇게 붙어 있는 이제 인대인데요. 젊은 나이일 때는 실제 2mm나 3mm 두께밖에 안 되지만 연세가 드시고 협착이 진행되면 굉장히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제 황색인대 비후 두꺼워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에 보시면 후관절 뒤쪽에 이제 햄버거 같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뒤쪽에 척추끼리 연결되는 뼈가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후관절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것들이 또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후관절 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눌리고 뒤쪽에서 이제 황색인대 비후 그리고 옆쪽에서 뼈가 커지면서 가운데 신경, 척수신경이 압박이 되면 그걸 저희가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물론 드물게는 요 사이 공간에 지방 때문에 이제 협착이 생기시는 분도 드물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정상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이 배 쪽, 아래쪽이 등 쪽,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디스크 겉에 이제 섬유륜이라 그래서 이제 전 주로 외골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골격이 까맣게 이렇게 있고 안쪽에 하얀색이 이제 안쪽에 있는 수액입니다. 정상적인 수액. 저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추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검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 이제 동그랗게 있는 것이 신경을 싸고 있는 뇌척수막과 안쪽에 점점점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신경다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추간공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신경 가지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얇은 검은색으로 V자 모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V자 모양의 황색 인대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위에 A와 B는 정상적인 그림을 사진 척추의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아래쪽 C와 D는 이제 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변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되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안쪽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고 후관절이 괜찮았다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커집니다. 커지면서 이제 당연히 부피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안쪽에 여기 노란색 V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황색인데 비후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눌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확 눌리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이제 조금씩 협착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협착의 단계별로 제가 사진을 모아놓은 건데요. 맨 위쪽은 정상, 그리고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되면서 환자분들께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 MRI를 설명드릴 때는 가운데 있는 하얀색을 잘 보셔라. 가운데 있는 하얀색을 물길,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것이 물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점점 좁아지면 협착증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옆쪽 종단면을 보셨을 때도 하얀색 물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상 사진, 저는 정상 사진을 보여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상 사진을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뒤에 이상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군요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이고 가운데 신경이 있고 양쪽으로 가지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래서 협착증 단계별로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건 이제 경도 좀 진행됐을 텐데요. 아까 정상 사진보다 V자 모양이 조금 두꺼워진 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게 좀 있는 부위가 좀 두꺼워졌고 양쪽에 있는 후 관절도 조금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디스크가 심한 사진은 아니어서 아까보다 이제 정상 사진보다 이 물길이 조금 좁아진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중등도 협착증 준비했고요. 중등도는 조금 더 하얀색이 잘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착이 조금 더 진행되고 관절도 조금 커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등도고, 보통 추후 치료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등도부터는 수술도 생각을 조금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도 협착증, 이쯤 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 보시면 하얀색이 좀 벌어지신 거 보입니까? 저게 후관절 병증이 생기면서 사이즈도 커지고 저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게 점점 더 심해지면 앞쪽으로 뼈가 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앞쪽에서 디스크가 많이 밀고 나왔고요. 양쪽 황색인데도 상당히 두꺼워져 있고 양쪽 관절들도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라서 이 정도인 경우는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기구를 넣는 유압술도 고려해봐야겠지만 그거 이따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심해지면 방금 말씀드린 전방전이증, 척추 뼈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척추 뼈가 이렇게 계단처럼 앞뒤로 움직인다고 해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신경이 계단처럼 이렇게 막히게 되고 그 부위에서 협착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유압술을 요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보통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경인성 파행, 간헐적 파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핵심인데, 걷다 보면 엉덩이라든지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약간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신경관이 약간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심해지면 신경 압박이 점점 진행되면서 다리가 꼭 걷지 않아도 아플 때도 있고 조금만 걸어도 아프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이 조금 더 걷기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런 증상들이 오래되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마비가 근력저, 다리에 힘이 없고 발목을 올리기가 힘들어요라든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혹은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대소변 장애까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 의사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되는 경우에 이제 저런 감각 근력 저하나 대소변 장애까지 있으면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병원에 오셔서 진단 및 조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역학인데, 역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예전 자료긴 하지만 2015년부터 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단명이 요추관, 척추관 협착증으로 붙은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는 숫자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환자분이 증가되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 보시면 50세, 55세까지는 드물다가 55세부터 점점 급격하게 증가되고, 색깔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남성분이고 검은색이 이제 여성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분이 훨씬 더 많고, 오른쪽 도표에 보시면 여성분이 거의 2배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에서 좀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일본 자료들인데, 일본에서 이제 협착증, 사진상 협착증이 아니라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 연구와 다음 연구에서 보통 60세 이상에서 10%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원인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 올라온 거 한 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께서 혹시 85세 이상 고령의 환자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수술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평균, 제가 처음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만 해도
70세가 넘으면 고령이고 굉장히 검사를 많이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고령 사회가 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수술을 받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지병이나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지, 잡수는 약은 어떤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보통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 전신 마취는 잘 안 하고 부분 마취나 이제 부위 마취, 척추 마취로 하고 최소한 수술을 최소 침습 적게 하고 기구 삽입 같은 걸 최대한 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술 나이 제한이 반드시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우왕님께서 많이 걷거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파스 붙이고 누워서 며칠 쉬면 또 괜찮아집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일까요? 보통 저런 말씀을 제가 친구한테 전화로 듣거나 환자분한테 들으면 디스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진찰 보시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그래서 의심 소견이 보이면 이제 MRI까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크 의심해 볼 수 있고 검사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랄랄랄라라님께서 40대에 척추 협착증이 빨리 왔는데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하나요? 젊을 때 수술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요.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40대 아까 그 역학에서도 보셨지만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40대에도 오십니다. 그래서 수술은 증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협착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술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40대더라도 다리가 아파서 50m도 걷기가 힘들고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는 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협착은 있지만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시술 정도로 끝낼 수 있어야 하면 수술을 권장드리지는 않아서 요건 제가 랄랄랄라라님의 증상을 모르겠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그렇지만 보통 그렇게 수술을 바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기구를 넣은 유압술 같은 걸 40세에 권장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질문 받아봤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앞쪽에서의 디스크, 추간판,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신경 쪽으로 튀어나오거나 신경 압박을 만들게 되고 뒤쪽에 황색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움직임을 하면 연세가 드시면서 두꺼워지고 뒤쪽에 있는 관절, 후관절이 양쪽에서 커집니다. 커지면서 안쪽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좁아지게 되고 요건 뭐 진정한 의미의 협착은 아니지만 이제 척추가 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척추 뼈가 있는 경우에 척추 뼈가 압박골절이라 그래요. 압박골절이 되면서 압박이 되면서 부러지면서 안쪽에 신경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방출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오래된 분들도 신경이 이제 뼈 때문에 눌려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박골절이 되면 척추뼈 압박이 되면서 뼈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뼈와 뼈 사이에서 이제 신경이 나간 추간공이라는 구멍에서 신경 가지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뼈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신경이 이렇게 눌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 엉덩이나 엉치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엉치, 옆구리, 다리까지 통증이 올 수가 있어서 치료는 골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리가 더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지 파행, 걸어 다니면 다리가 아파요 이런 증상들이 발생되는 원인은 이제 직접 압박이 되면서 신경 쪽에 혈류가 감소됩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증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수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길이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뇌척수액 순환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신경 자체가 눌리니까 그 자체로도 이제 통증과 제가 물리적 효과로 통증이 온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래되면 안쪽에서 신경의 변성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감각이나 감각 저하, 통증 지속, 마비 발생, 근력 저하, 대소변 장애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위별로 제가 분류를 해드리는데요. 중심부가 있고요. 측방 부위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신경 가지가 나가기 시작하는 부위가 측방 부위입니다. 양쪽에 있겠죠.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터널을 통해서 나가는 추간공이고 그 바깥쪽은 이제 추간공 외측입니다. 그래서 그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앞쪽에 척추 중심부 쪽은 주로 디스크나 황색 인대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옆쪽 측방 부위는 디스크가 측방으로 나온 사람이나 황색 인대 비후 혹은 뒤에 후관절 커지는 여러 가지 영향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렇게 주된 거니까요. 다 영향은 끼칠 수 있지만 중심부는 주로 디스크나 인대, 측방부는 디스크와 후관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간 공협착으로 가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가 추간판 간격이 감소하면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뼈가 자라나기도 하고요. 디스크가 같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이 뼈 조각과 디스크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 조각. 그리고 후관절까지 커지니까 이랬던 추간공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척추 측만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휘는 이쪽은 괜찮은데 휘는 경우에 외측으로 나가는 신경이 눌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 바깥쪽에 이제 디스크 뼈가 눌리면서 굉장히 이제 엉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추간공 외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세 번째 띄워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상 사진을 보여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앞쪽에 정상적인 추간판이고요. 섬유륜입니다. 까만색이. 그리고 가운데 수액이 있습니다. 말랑말랑 젤리 같은 수액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약간 오목 들어가 있죠. 그 뒤로 신경, 가운데 뇌척수막이 싸고 있고 안에 신경과 이제 신경 안쪽에 이제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고 양쪽으로 신경이 나오고 뒤쪽에 후관절이 있습니다. 요 부위별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또 질문 올라와서 한 두 분만 또 해보겠습니다. 베일리 케이님께서 아버님이 82살 아버님께서 30여 년 전에 교통사고 협착증이 생기셨는데 수술 없이 계시다가 못 걸으셔서 시술을 받으셔서 걷기는 하시는데 자꾸 아프다고 호소하시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걷지 않으시려고 해요. 이런 경우도 계속 걸으시도록 해야 하나요? 안 걸으시려고 해서요. 제가 오늘 진료하면서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해드리고 온 분이 있는데 저는 아픈데 막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걸 참고 걷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시술을 받고 걷긴 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신 것 같은데 저런 경우에는 저는 검진을 다시 해보시고요. 만약에 협착증이 맞다면 이제 꼭 시술을 다시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도 너무 심한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봐야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걸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약물 치료나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걸 해서 지금 있는 통증이 100이면 제가 50이나 30 정도만 남게 줄여보고 그렇게 해서 걸음을 걸어야 근육도 생기고 기력이 생기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고 통증을 줄인 다음에 걷는 건 아주 좋죠. 하지만 덜 아프게 하신 다음에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님께서 70대 초반 어머님께서 10분, 20분 걷다 보면 쉬었다고 그러셔야 되는데 협착증일까요? 네, 협착증 의심되는 경우고요. 수술 말고 간단한 주사로 해결될 수 있나요? 협착 단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초기나 중기까지 그리고 뭐 아주 심하신 분도 주사 한번 맞고 1년, 2년 잘 지내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초중기 협착증인데 수술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운동법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나오니까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진행하고 또 질문 받아드릴게요. 네, 정상 사진 보셨고 요게 이제 중심부입니다. 가운데 쪽에서 다른 인대나 후관절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가운데 쪽에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중심부 협착이 생긴 가운데 쪽 보실 수 있고요. 측방부 좀 보시기 쉬운 사진으로 일부러 골라봤습니다. 여기 이제 요건 좀 젊으신 분 사진인데 원래 협착이나 그 뒤쪽에 황색인데 비유가 거의 없는 분인데 그 측방부 신경 가지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그런 우측으로 엉덩이나 다리가 굉장히 아플 만한 사진을 준비해봤고요. 요건 이제 비슷한 사례지만 연배가 좀 더 있으신 분들 협착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보시면 까만색 강조드리는 V자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소견이 보이고요. 후관절도 다소 커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디스크가 저렇게 좌측 측면부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주로 톨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속도로가 아무리 넓지만 넓은 데에서 이제 톨게이트를 지날 때는 좁아졌다가 다시 고속도로로 넓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좁아진 부분에서 저렇게 더 좁아지면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간공 쪽, 좀 더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신경이 나가는 그 추간공 쪽에 디스크가 있는 사진이 이게 잘 보여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추간공 옆쪽에서 좁아진 단계를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정상, 경도, 중등도, 이제 고도로 나누는 사진입니다. 가운데 협착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지만 오른쪽 이제 종단면에서 보시면 오른쪽 맨 위 사진은
가운데 신경이 있으면 주변이 하얗게 이제 여유 공간이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렇게 하얀색의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가시면 갈수록 이제 줄어듭니다. 원인은 다양하죠. 보통은 후관절이 커지고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면서 내려앉기도 하고 골극이 자라기도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식으로 추간공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처음 환자분이 협착이 있다고 오시면은 문진 이제 결국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저리고 종아리가 시리다고 걷다 보면 통증이 온다고 꼭 협착증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감별을 꼭 해야 되고요. 보통 제일 많이 감별해야 되는 질환은 동맥 질환입니다. 심장으로부터 동맥이 이제 내려와서 다리 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하는데 그 동맥이 동맥경화라든지 해서 좁아지는 경우에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럼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파행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협착 때문에 생기는 파행은 신경이성 파행, 간헐적 파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얘도 증상이 어느 정도 비슷해요. 혈관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약간 감별하는 법은 이제 보통 약간 멈춰서 이렇게 서리를 굽혀서 앉아야 좀 나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멈추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다음에 내리막길이 힘든 협착증에 비해 오르막길이 조금 더 힘들어 하신다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진찰하시면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의심되는 분들은 양말을 벗겨서 발등 쪽에 이제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에 이제 맥박을 체크를 해보고 그런 게 약해져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혈관 CT나 도플러 검사까지 할 수 있고요. 해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맥 질환, 하지정맥류. 동맥이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돌아오고 그런 경우 이제 하지정맥류라든지 정맥 질환이 있고 이런 경우에도 다리 쪽 증상을 호소하시지만 빈도로 보면 이제 무릎이나 종아리 아래쪽이 좀 더 빈도가 높은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그 병력을 청취를 해보고 하지 도플러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당뇨가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중심부 신경이 아니라 말초 신경에서 변성이 일어나면서 다리가 저리고 시려요 하는데 끝에부터 오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지 이런 것도 진찰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 정말 드물게는 보행이 잘 안 돼서 왔습니다. 다리가 아파요라고 했는데 협착증은 초기이고 오히려 이제 등이나 목 쪽에 병변이 있는 분도 있고요. 혹은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뇌 척수 질환인 경우에 인도 감별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드물게는 척추의 종양이 전이된 경우도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드물어서 언급은 안 드렸고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치료법입니다. 전 5단계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 휴식 및 예방입니다. 일단 보통은 자세.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게 TV 보실 때 이러고 보신다든지 옆으로 누워서 보시는 거. 그런 거부터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휴식을 하고 척추 위생, 잘 신전은 척추 요추 전만을 유지해주고 운동도 자주 하시면서 근육도 키우고 하는 이런 휴식 및 척추 위생 예방이 1번이고요.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보통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약물 치료, 먹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고 이거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주사 치료, 안에 협착된 부위에다 약물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로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시술적 처치, 신경 성형술도 있고 안쪽에서 이제 풍선으로 좀 넓혀준 풍선 확장술. 그리고 여기까지 반응을 안 하는 분들이 감압술, 이제 수술을 이제 뼈랑 인대를 깎아내는 감압술을 하고 그거로도 모자란 분들이 유압술이라고 해서 뼈가 너무 많이 깎여지거나 이제 아까처럼 추간공, 뼈와 뼈 사이가 주저앉아서 올려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에다가 받침대, 케이지라고 하는 받침대를 넣고 나사못을 박는 유압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답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하이 SY님께서 2년 전 4, 5번 디스크 제거를 하셨고 5번, 1007번 협착 있어 두마지 내시경 수술 받았는데 3개월 전에 찍었고 눌리는 곳이 없이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 직후부터 아팠던 엉덩이 쪽 근육이 떨리고 엄지발가락 느낌이 있고요. MRI상 이상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지만 미세하게 신경이 눌린 곳이 있어 증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보통은 MRI상 이상이 크게 없다고 하시면 그쪽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요. 신경이 눌린 곳이 없다면 디스크 간격이 좁아도 유압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희가 불안정증이라고 하는데 척추가 이제 덜컹거린다, 삐걱거린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한 소견이 보이고 50대 중반이고 5번 천추 간격이 4mm라고 해서 4mm면 좁긴 좁은 거거든요. 다만
추간판 간격이 좁다 그래서 요추간 신경이 눌리는 협착증이 반드시 있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께서 척추관 협착증 스테로이드 주사 자주 맞는 게 안 좋을까요? 네, 전 늘 자신 있게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는 최근 이제 나라에서는 2주 정도, 1에서 2주 정도 간격으로 하시는데 2주 정도 간격으로 3회 정도 맞고 나면 조금 쉬었다 맞으시는 걸 추천드리고는 있고요. 1년에는 6번에서 8번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원참치님께서 어머니께서 60세이신데 허리가 잘 안 펴지십니다. 그래도 평소에 자세를 최대한 바르고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허리가 잘 안 펴신다는 건 이제 보통 안에 퇴행성 디스크 증상인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준비는 했지만 연세가 드신 특히 여자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폐경에 오시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허리가 굽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자세를 많이 유지하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통증을 줄인 다음에 운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엘리님, 예, 장골들과 서리 사이가 아프고 쑤시고 손으로 계속 눌러야 아프면서도 시원한데 보통 어떤 이유인가요? 엉덩이도 아프고요. 몽둥이로 맞은 듯 뻐근해요. 저런 이제 증상 이제 허리부터 이제 엉치까지 보통 아프시다고 하는데 아까 협착증 원인 중에 디스크 퇴행성 변화할 때도 저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후관절이 안 좋고 좀 변성이 오고 할 때도 저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후관절이 맞다면 후관절 쪽으로 주사를 맞거나 약물 처치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MRI까지 진행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베일리 케이님, 선생님 저희 아버지 통증 원인을 다시 진료받으려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어디로 가나요? 시술받은 병원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아서요. 이거는 뭐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형외과에서도 척추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경외과에서도 척추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으신 분 찾아서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 슬라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5가지 말씀드렸고 각각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당연히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총정리다 보니까 제가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를 올릴 거고요. 약물 치료는 보통 처음에 진통 소염제로 시작을 합니다. 진통 소염제도 이제 강도에 따라 이제 처음에는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강도를 올린 것까지 이제 드리고요. 약한 마약성 진통제 이제 보통 많이 드시겠지만 뭐 울트라셋 계통 성분명은 트라마돌입니다. 그거랑 타이레놀 성분을 섞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고는 있지만 저의 견해는 보통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신 것보다는 다른 더 상급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쪽, 엉치랑 다리 쪽 신경통 호전을 위해서 과거에는 항경련제로 쓰였지만 이제 용량을 조절해서 많이 쓰이는 리리카, 프리가발린 성분이나 가바펜틴 같은 것도 다리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의 호전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고 항우울제 중에서도 역시 용량을 조절해서 쓰면 신경통 호전에 도움을 쓸 수 있는 신발타라든지 이런 약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혈액순환이 떨어진다고 협착증 원인이 증상 발생 원인의 혈액순환 개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제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사 치료인데 결국 주사라는 건 협착이 돼 있는 부분에 약물을 흘려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어디다 넣는 거냐. 그래서 보통 처음에 심하지 아까 질문 올려주신 분처럼 허리나 엉치가 아플 때는 주로 뒤에 있는 후관절 쪽에만 주로 집중해서 놓지만 안쪽에 있는 신경관이 좁아지면 안쪽까지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들어보신 건 꼬리뼈 주사. 이제 밑에 쪽에 미추라고 하는 밑에 쪽으로 바늘을 넣고 안쪽으로 약물을 흘려줘서 안쪽에 협착 있는 부위로 쭉 다 퍼지게 하는 게 이제 미추 접근하는 경막의 차단술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4번, 5번 아니면 3번, 4번 특정 부위에만 들어가고 싶다. 그럼 이제 가운데 뒤쪽에 있는 뼈를 후궁이라 그러는데 후궁과 후궁 사이에 황색이 있는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그쪽에만 좀 퍼지게 하는 이제 후궁간 경막의 차단술도 있고요. 나는 환자분이 왼쪽이 더 증상이 심하고 오른쪽은 좀 괜찮아. 그런 경우엔 아까 추간공, 뼈랑 뼈 사이에 신경이 나온 추간공 쪽으로 접근을 해서 약물을 투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진 몇 장만 가져왔고요. 여기 이제 꼬리뼈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안쪽에 꼭 조영제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사약을 넣을 때 가끔 얇은 혈관 같은데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늘이 얇기 때문에. 그럴 때 혈관으로 약이 들어가면 부작용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조영제를 통해서 경막외라는 건 아까 신경을 싸고 있는 뇌척수막 바깥에 눌리고 있는 곳과 신경의 사이로 약물이 잘 들어가는구나를 확인하고 넣어주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저렇게 조영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은 추가항공 외측, 약간 위쪽 2번, 3번 쪽에서 협착이 있어서 왼쪽으로 주사 바늘을 넣고 안쪽에다가 저렇게 조영제를 넣어서 안쪽으로 잘 들어가고 있군 하고 이제 약물을 주사한 사진이 되겠고요. 요건 이제 뒤쪽에서 그러니까 허리랑 엉치 아프시다고 했던 분들처럼 양쪽으로 후지, 신경근에서 작게 나오는 내측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신경 주사를 놓고 관절까지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술적 치료인데요. 이제 신경성형술은 안쪽으로 이제 주사의 안쪽 꼬리뼈 쪽을 이용해서 카테터를 위로 올려서 협착 있는 부위까지 올라가서 안쪽에 이제 어느 정도 박리를 해주고 약물을 투약을 합니다. 안에 있는 시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과연 이걸로 하면 제거가 되나요? 안 됩니다. 저는 제거를 하고 아까 비후됐던 디스크, 튀어나온 디스크, 두꺼워진 인대, 두꺼워진 뼈를 제거를 하면 수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시경을 이용하긴 하지만요. 이외에도 풍선 확장술, 안에 좁아진 데 가서 이제 사진에 제가 띄워놨지만 풍선을 이렇게 부풀려서 안쪽에 있는 걸 다소 넓혀주고 약물을 투약하는데 사실 이걸 영구적으로 넓히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보통은 거기를 넓힌 다음에 약물이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등도 이상의 협착,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게 중등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등도 이상의 협착에서 풍선 확장술을 잘못하거나 이제 무리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랑 사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술적 처치인데요. 감압술. 기구를 넣지 않고 안에 있는 이제 넓혀주는 걸 감압술, 영어로는 디컴프레션입니다. 눌려있는 컴프레션 된 걸 풀어준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사진처럼 중등도로 이제 협착이 있는 분인데 고전적 치료에 호전이 없고 어떠한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엉덩이나 다리 쪽이 너무 아프신 분들에게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절개로도 하고 이제 내시경도 이제 단일공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단일공 내시경을 주로 하고 양방향 내시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쪽에 신경관이 넓어져 있는 이제 수술 사진 간략하게 받고 넓어지고 근데 다만 모두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너무 뼈를 많이 제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술 전 엑스레이에서 이미 뼈가 덜컹거리고 삐걱거리는 불안정증이 오신 경우라든지 아니면 구조상 변형이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이미 진행이 된 경우에는 감압술을 하게 되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먼저 환자분과 보호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나사못을 받고 케이지를 집어넣는 유압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내시경 사진. 안쪽으로 한쪽만 보통 열어서 안쪽 이제 디스크. 신경을 상하면 안 되잖아요. 뒤쪽에 그래서 보통 후궁뼈를 약간 제거하고 안쪽에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를 제거를 하면 앞에서 눌려있던 신경이 좀 펴집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있다면 신경을 약간 견인한 다음에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까지 이제 협착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쪽 사진처럼 반대쪽까지 이제 내시경을 대각선으로 넣어서 그쪽에 있는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감압술 이제 작게 하면 이렇게 1cm 정도 단일공 내시경은 저렇게 1cm 정도 상처만으로도 할 수가 있고 양방향 내시경은 보통 7에서 1cm 정도짜리 2개 절개하면 한 2에서 3cm 정도 상처가 나서 남고 할 수 있고요. 유압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지만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고 고도의 협착증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감압술로 가능합니까? 라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민을 했지만 이 사진을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한 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압술로 하시면 너무 재발될 확률이 높아서 유압술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해서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 좌측 보시면 저렇게 뼈가 어긋난 걸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걸 바로 잡고 오른쪽에 이제 나사못을 아래 위로 2개씩 양쪽으로 2개씩 삽입하고 두꺼운 철사로 연결을 하고 안쪽에 이제 받침대인 케이지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아까 좁아졌던 가운데 신경이 이렇게 넓어진 소견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이제 하고 예방 말씀드리기 전에 또 질문 답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님이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질문 올려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사타구니까지 아픈데 후관절로도 사타구니가 아플 수 있나요? 사타구니가 아프시다고 하면 보통 저는 이 척추에서도 보통 아래쪽 4, 5번, 5번 천추번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위쪽에 1, 2번, 2, 3번에도 빈도는 낮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타구니까지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후관절보다는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타구니가 아프고 뒤쪽에 엉치가 주로 아프다고 하시면 고관절을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찰할 때 꼭 고관절을 이렇게 꺾어보는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든 진찰할 때 고관 쪽 골반의 엑스레이를 꼭 찍고 있습니다. 감별을 하기 위해. 심심치 않게 고관절이 나쁜 분들이 꽤나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고관절도 신경을 써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 술 많이 잡수시고 담배 많이 태우시고 양반다리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됐습니다. 김상수님께서 통증이 어느 정도여야 운동을 회복 가능할 정도일까요? 운동으로 극복이 가능한 정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통증, 본인이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병력을 청취하게 되고 보통은 그렇게 한 1km, 500m도 걷기 힘들다 이러면 저는 운동으로 회복 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는 검사를 해봐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직접 진찰을 해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하연님께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기침만 해도 통증이 옵니다.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보통 질문 주신 분의 나이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보통 저런 증상이 있으면 MRI를 찍지 않아도 안에서 디스크가 약간 찢어져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졌거나 약간 돌출되거나 할 때 저렇게 통증이 오고 기침이나 재채기라든지 움직이는 등 압력이 올라갈 때 허리 통증을 좀 더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 정도 쉬고 약물 치료도 하고 했는데도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꼭 가보세요. 가보셔서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먹는 약이나 가벼운 주사치료 같은 걸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프시다면 저는 만약에 환자분이 20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대 분이 저렇게 오면 바로 MRI 찍지는 잘 않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거의 보행을 못해서 오시는 경우나 엉덩이나 다리까지 통증이 있거나 몇 개월 이상 통증이 됐으면 바로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렇게 하루 일주일 정도 되신 분들은 약물 치료 해보고 가벼운 주사 치료 해보고 물리치료 이런 걸 해보고도 하는데 환자분 송하연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쉬셨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라고 저는 늘 강조를 드리고요. 결국 바른 자세,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허리 최대한 펴고 신전해서 앉고 운동, 적절한 운동. 너무 무리해도 좋지 않지만 너무 안 하시면 근육이 점점 빠지십니다. 특히 60대 이상 되시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협착증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감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속노화라든지 이런 정영 교수님 유튜브라든지 보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중요하고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에는 체중 감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저체중이 되면 또 안 되시겠죠.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55세에서 60세 넘으신 여성분들에서 골다공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치료 및 예방, 골밀도 검사를 하시고 골다공증까지 일정 이상 나빠져야 골다공증인데 골다공증은 아니고 골감소증 정도여도 이제 특별히 금기가 되는 요로 결석이라든지 고칼슘혈증 이런 게 없다면 칼슘이랑 비타민 D 같은 걸 좀 챙겨 드시거나 식품에서 챙겨 드시는 게 좋겠고요. 연세가 드신 특히 여성분에서 뒤쪽에 척추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소하시는 게 허리가 굽고 가운데 이제 뼈가 튀어나와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허리 아프다고 보조기도 아닙니다. 복대 얇은 거 계속 차고 다니시면 천연 복대라고 하는 저희 척추 근육들이 의존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근육이 점점 더 빠지고 저희 척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아프니까 보조기를 더 차고 근육 더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조기를 떼고 오셔서 치료를 받아서 약물이든 어떤 치료든 의사랑 상담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통증을 호전시켜서 운동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운동은 일단 제일 좋은 건 결국 걷기입니다. 빠르게 뛰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등산까지는 아니면 이제 가벼운 오르막길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 걸 제일 추천드리고, 자전거 실외에서 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외상 위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외에서 자전거를 타면 약간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잖아요. 장시간 척추가 구부러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실내 입식 자전거로 이렇게 서리를 세운 채 탈 수 있는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영 중에서는 이제 자유형하고 배영, 평형하고 저병은 조금 허리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하고, 이제 연세가 75세 넘으신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저런 수영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가벼운 아쿠아 로빅이나 아니면 물에서 걷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부담이 덜할,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가 있고, 계단 내려가는 거 말고 올라가는 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사실 협착증 자체에 대한, 제가 음식을 뭘 추천드려볼까 이제 많이 찾아도 보고 전에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협착 자체에 좋은 음식은 없지만 이제 저희 대한 골대사학회라는 곳에서 이제 골다공증 관련해서 좋은 식품들 같은 경우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즉 유제품, 칼슘이 많은 유제품이나 멸치 이런 제품들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콩에도 이제 좋은 단백질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콩류 음식, 두부라든지 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셔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중에서 식물성이라든지 두부를 비롯한 식물성 단백질이나 이제 가금류, 생선이라든지 닭이나 오리고기, 이런 이제 화이트 미트, 하얀 고기들을 주로 하고, 계란 같은 걸 많이 드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셔도 뼈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라든지 청경채라든지 이런 초록색, 녹황색 채소가 이제 뼈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고, 과일은 너무 당분이 높지 않다면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추천하는 것도 있거든요. 흡연과 음주인데 이제 뭐 다 안 좋다고 말씀드리면, 둘 중에 더 나쁘다고 하면 당연히 흡연일 것 같습니다. 흡연하면 뼈 건강이나 척추 건강에 좋지 않고요. 음주도 좋지 않기 때문에 줄여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한 카페인 섭취도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 척추 건강에 악화를 드릴 수 있고, 탄산음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인 경우 디스크 퇴행성 변화나 뒤쪽의 후관절 병증, 인대 손상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중 10kg, 15kg를 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작부터 2kg, 3kg라도 이제 빼고 좋은 음식 잡수시고 운동해서 조금씩 빼자. 그래야 이제 통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중 같은 경우는 저체중일 때 이제 골다공증, 골밀도가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저체중이신 것도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요점 정리, 협착증에서 중요한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압박되는 세 가지 요소, 협착증의 원인. 앞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이 눌린다. 뒤쪽에 후궁 안쪽에 붙어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른다. 바깥쪽에 있는 후관절, 햄버거라고도 표현하지만 후관절이 두꺼워지면서 가운데 신경관과 추간공을 좁아지게 한다. 그리고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증상, 병원에 언제 가봐야 되나, 걷다 보니까 엉덩이나 다리 쪽에 증상이 온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아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오셔서 전문의 상담하시고, 엑스레이를 요 말씀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엑스레이 괜찮다고 협착증 아닌 거 아닙니다. 이제 하루에도 몇 분씩 엑스레이는 괜찮으세요. 근데 MRI 찍어보면 협착증이 중등도 이상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변형이 일어난 경우에 협착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만, 나는 엑스레이 괜찮다고 들었어 라고 하지만 실제 검사를 해보면 협착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MRI 검사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단계에서 보존적 치료, 구조물을 뜯지 않고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혹은 이제 협착이 이미 중등도 이상 진행되신 분들은 그런 치료에 반응이 있을 확률이 아무래도 경도인 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은 결국 생활습관 교정, 운동, 체중 감량, 먹는 음식 등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서 협착이라고 듣고 수술하면 어떡하지, 이게 겁나서 안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일단 오셔라. 오셔서 의사랑 상담하시고 검사하고 이런저런 좋은 치료가 많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치료를 해서 증상을 줄여야 운동도 할 수 있고 체중 감량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협착 환자분이 있다고 하면 증상이 있는 분들이 뭐 적고요. 그 증상이 있는 분 중에서도 수술하는 분들은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비수술 치료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웬만하면 감압술 위주로, 최후의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유압술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는 것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리님께서 남편이 근육 이상은 없는데 왕쪽 무릎이 힘없이 툭 하고 접힙니다. 목 디스크는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끔 목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 정말 심한 분들은 목 디스크가 있으면 팔이 아프고 목 이러지만, 그게 심해져서 신경의 변성이 오는 척수병증이라 그러는데요. 신경의 변성이 올 정도면 그렇게 갑자기 보행에 장애가 온다든지 갑자기 힘이 훅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전척추, 경추, 흉추, 요추, 목 등 허리를 다 검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찌릿찌릿한 게 방사통이라고 하던데 이러면 병원에 급히 가봐야 되나요? 뭐 마비가 있거나 이러면 오늘 당장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까지 증상이 오게 되면 병원을 오셔서 검사, 특히 엑스레이만이 아니라 MRI까지 검사를 해보시는 걸 늘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급하진 않더라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후반전님께서 70대 저희 할머니께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셨다는 얘기 같네요. 통증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수술을 해도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나요? 원래보다 줄겠는데 아예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재활 운동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수술을 하셔도, 예를 들면 척추가 여러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있는 분들은 하고 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70대에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협착이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은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수술을 3군데, 4군데, 5군데를 전부 다 하면 척추의 변형도 많아지고 오히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남아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수술하신 분들 오면 50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고 이러면서 지내보시고, 만약에 줄어들긴 했지만 처음이 100점이라고 하면 70, 80 정도라면 다시 수술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재활 운동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킥백이나 여러 가지 자세, 결국 요추 전만을 유지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는데, 추후에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 운동은 주로 걷는 거나 가벼운 자전거, 수영 이런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잔도리님께서 저희 할머님 56년생께서 협착증으로 약 타오셨는데 유통기한이 좀 지난 상태입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다시 가기엔 너무 머셔서 지났는데도 약을 드셨는데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리신다. 타이레놀을 먹어보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떤 약이신지를 몰라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경우에 약이 부스러지기도 하고 변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약은 더 드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6시간이 지났는데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리시면 근처에 있는 병원에라도 한번 들려서 한번 상담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레놀을 당장 드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이스라떼님, 65세 주부입니다. 오래전부터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허리가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다. 협착증이 약간 있고 다리 사이에 얇은 쿠션을 끼고 자라고 있어요. 그건 괜찮고, 파크 골프를 하고 있는데 협착증과 오른쪽으로 휘어진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나 테니스 등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계속 하는 것들이 이제 척추에 이제 계속 회전을 하니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파크 골프나 일반 골프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만약에 아프시다면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훈수공주님, 마사지 받으면 털이나 엉덩이나 아픈 곳이 좋아지는 원리가 뭔가요? 이건 이제 디스크 자체를 누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근육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에 이제 그 통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는 도수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을 이렇게 눌러줌으로써 안에 있는 통증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고, 바늘로 이제 주사를 놓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 통증을 유발하는 점을 이렇게 바늘로 반복적으로 찔러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엘리님, 선생님 혹시 허리, 엉덩이 아프고 한쪽 사타구니 아프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시큰시큰한 게 천장관절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치료 방법이 없대. 정말 치료 방법이 없나요? 있긴 한데, 이제 천장관절 이제 뒤쪽, 천추관절과 이제 골반 붙는 이쪽 부위와 뒤쪽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프롤로 주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약물 치료도 많이 발전했고요. 간혹 이 천추와 골반 사이에 통증이 있고 사타구니가 있는 경우에 아침에 주로 아프시거나 이런 경우 강직성 척추염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의 일종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치료 방법은 주사나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질문 및 제가 준비한 강의 해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협착증에 대해서 내용 알려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자주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라든지 궁금해하시는 점,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추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